오늘 진보구청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의 진행을 맡게 된 부평구 의원 이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도권 최초의 진보구청장 두 분이 계십니다. 어느새 임기가 이제 1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지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조건에서 진보적 의제를 일반 행정에 접목시켜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기가 참으로 만만치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두 주인공 두 분의 구청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열렬한 환호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 중심 수도권 제1행복도시에 50만 개 남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청장 배진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구청장 주택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 많이 오셨고 또 우리 공장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멀지만 몸풀기로 간단한 질문 하나씩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배구청장님께 아까 제가 한번 뵈면은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1의 행복도시 이 말이 참 굉장히 자부심과 포부가 가득한 말로 들리는데 실제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저를 소개할 때 항상 앞에 이 슬로건을 붙이지 않으면 소개를 제가 안 받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남동구가 지난해 50만 시대를 열었고요. 우리 청장님이 걸어서 동네 한 바퀴인데 동구의 면적이나 인원으로 놓고 보면 우리 남동이 한 2개 동 정도 규모라서 저희 남동은 19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남동 인더스파크가 있고 신세계와 부월동 롯데백화점 중심으로 산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소래포구와 인천대공원, 그다음에 소래 생태공원 등이 자리 잡고 있고요. 결국은 저는 진보든 보수든 결국 지향하는 정치의 방향은 뭘까?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정말 국민들을, 시민들을 행복하게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 일 텐데 저는 인천에서 그냥 우리 군만 행복한 게 아니라 저쪽 농촌 지역하고 우리를 비교하는 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수도권 정도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행복도시를 한번 만들어가는 것이 진보구청장으로서 가져야 될 꿈과 또 희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1의 행복도시를 슬로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봤더니 자랑만 하셨습니다. 조택상 동구청장님은 제 페북 친구이기도 한데 굉장히 이제 그 현장을 매일매일 직접 발로 뛰시면서 돌아다니시는 모습을 많이 이제 올리세요. 여태까지 3년 동안 걸어 다니신 그 거리를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총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안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나 걸어 다니셨습니까? 이제 처음에 취임해서는 이제 업무 파악을 위해서 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현장을 못 나갔습니다. 2010년이 그렇게 하다 훌렁 넘어갔고 2011년에 이제 그 지역을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성을 갖고 걸어서 100km만 한번 걸어보자. 100km 걷겠다고 해서 하루에 10km 이렇게 목표를 잡고 매일 이제 걸어서 지역을 10km씩 걸었습니다. 근데 걷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너무 그 주민들이 처음에는 불평도 많았었는데 나중에는 주민들이 좋아하는 모습 때문에 계속 걷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칭찬하면 뭐 그래도 춤춘다고 저도 우리 주민들이 이게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막 이러니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걷게 된 동기가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면 좀 잘 못 가지만 특별한 일기 문제만 없다면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걷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 대청장님 아까 얘기했지만 대청 걸어서 동네 한 바퀴지만 대청장은 오토바이 타고 한 바퀴 돌아요. 그렇죠. 그런 그 제가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엄청난 일들을 하셨네요. 네,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미리 사전에 2개의 영상을 보면서 그래도 저 나름대로 의원이라고 제가 이제 의정활동 하면서 동구랑 남동구청에서 어떻게 이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기도 하고 또 실제 이제 제가 하려고 했었던 게 이게 실제 행정에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도움을 받고 의논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는 저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너무 일들이 많으셔서 저걸 여기서 다 끄집어내면 오늘 밤새도 다 못할 것 같아서요. 미리 2분께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자랑하고 싶다. 이건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잘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 딱 3가지만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름하여 33 베스트. 이 구정 3년 동안 한 일들 중에서 이것만은 정말 잘했다. 베스트 3개. 그래서 33 베스트인데 별로 코너명이 별로죠. 참고로 이거는 김홍호 사무처장님께서 장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진교 부청장님 3남 베스트 첫 번째 공개합니다. 한참을 가까이 좀 뜬금없기도 하고 저도 처음 알았어요. 대통령 표창 다른 분도 아니고 특히 MB 표창을 받으신 사실을 왜 숨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자랑할 만한 일인지 한번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MB 정부에서 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또 MB가 직접 주신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2011년도에 보육 관련돼서 쉽게 얘기하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보육부문.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 표창을 저희가 수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표창을 딱 받는 순간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창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격려와 함께 아니 구청장님이 이명박에게 표창을 받다니요 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취임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바로 보육 문제였기 때문에 보육에 신경 써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일입니다. 그 3년 동안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10개를 확충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린이집 1개를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1개를 이렇게 만드는데 예산이 최소한 20에서 30억 정도는 들거든요. 10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거의 200~300억 가까이 이제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쓰셨을 텐데 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과연 이거를 예산을 세우게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을 하셨고 또 실제 외 복지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국공립집 하나 이제 세우는데 보통 20억, 30억이 든다고 말씀을 하셔서 남동구가 돈이 많은 동네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봐 저희 구도 사실은 동구에 비하면은 규모 면에서 크기 때문에 비교하면 사실 동구나 저희 남동구나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인천시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가용 재원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200억이나 300억의 예산을 특정 사업에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더 확충하겠다고 판단한 것은 많은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느냐를 보시고 그 동네가 보육하기 좋은 도시인지 그렇지 않은 도시인지를 사실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구청장에 취임했을 때 저희 남동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사실은 동별로 한 개씩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19개동인데 14개 정도밖에 없었고, 그래서 일단 연차적으로 동별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한 개소 이상씩은 꼭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고, 올해까지 지금 10개소를 개소를 했는데, 문제는 돈이 없으면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정경련이나 이런 데서도 아이들 사회공헌 사업으로 공모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그래서 저희가 정경련으로부터 2개의 어린이집 비용 10억을 받아서 어린이집 2개소를 지금 짓고 있고, 최근에는 남동 인더스파크 내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우리 근로자들,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서 약 80명 정도의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지금 최근에 더 시설을 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하면 보통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구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아파트 단지에 보시면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관리동이 있고, 관리동에는 보통 민간 어린이집들이 들어와서 일종의 세를 아파트에 납부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창 11단지에 공동주택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 관리동을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시설비 2억만 투자를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간이 와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신뢰가 가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 사실 보육료 부담이 민간 어린이집보다 저렴하고, 그리고 1차적으로는 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가장 큰 신뢰를 하는 것은 보육교사에 대한 신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2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저희 구비를 드리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개를 지어놓고 보니까 총 51억 정도가 들었고요. 저희 구비만 한 14억 정도. 나머지 한 40억 가까이는 외부 자원들을 활용해서 국공립 어린이시설을 확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드리지 않고도 그러니까 영상 보니까 아동 주치 제도도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 동구하고 남동구가 처음으로 인천시에서 무상 예방, 만 12세 미만의 우리 아이들에게 동네 병원에서 무상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했고, 이것이 이제 인천시 전역으로 지금 확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동네에서 아이들이 12세 때 때에 맞춰서 동네에 와서 예방 접종을 받게 되면 의사들이 그 아이들이 갈 때마다 전체적인 아이들 건강 관리를 해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동해서 아동 주치 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전문가들과 집단 상담과 토론을 좀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현행법상 아동 주치 제도를 실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하기는 어려운 판단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지역 아동센터에 다니는 친구들이 저희 구가 지역 아동센터가 무려 45개로 인천시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옛날 공복방이죠. 지금 지역 아동센터라고 불리우는데, 이 아이들 500명을 대상으로 치과에 가면 무료로 등록을 해서 치과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치료를 전담해서 하는 치과 주치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택상 구청장님의 33베스트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구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무슨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길이 보이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하면 좀 몰랐네. 조금 이제 성님 지하 보도를 뜻하여서 그렇게 얘기된 건데요. 우리 구민들만, 그 남동구에서 오신 또 우리 당원들이 잘 모르는 것이고, 우리 이제 구민들만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제가 민선호기에 그 후보로 나서서 지하 보도를 갔는데, 우리 이렇게 장화를 신고 다니는 정도로, 아주 그냥 거의 사람은 다닐 수가 없고요. 가끔 한 사람씩 피치 못해서 가게 되면 물이 차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공간으로 약 한 10여 년간 이제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지 않고 아니면 외우든지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당선돼서 후보였을 때 그 생각을 했는데 당선됐으니까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한 건데 그 재원이 갖고 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이제 공무원들의 지혜를 좀 짜봤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각 조를 서클을 만들어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봐라.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라. 하니까 여러 개 조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 이것저것 나왔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어차피 못 되는 거니까 수영장을 만들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수영장 만든다고 하니까. 못한다는 이유가 우리 이제 그 공무원들이 그 지하 공간에 물이 결로 현상이라고 하고 물이 계속 찹니다. 그러니까 밖의 온도와 낮에 그러니까 안의 온도가 너무 심하게 차이 나니까 여름에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이 이렇게 차니까. 그럼 물에 차면 물 때문에 도저히 사용 못한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그럼 물놀이 시설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수영장을 만들자. 수영장은 좀 좁을 것 같고 그냥 어린이들이 와서 물놀이 하다가 가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올 거 아닙니까? 참 그 지하 오거리에다가 어린이 그 물놀이 시설 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그건 도저히 이제 안 될 모양이죠. 그래서 다시 나온 게 한 친구가 이제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직원들과의 아침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거기에 식물원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식물원은 물이 좀 필요하니까 식물원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그게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다. 식물원을 한번 직접 검토해보자라고 하다가 제가 그럼 식물원 말고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좀 생산될 수 있는 걸로 한번 바꿔보자. 거기다가 차라리 상수 짓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해서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다람채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다람채를 만들 때 그 예산이 우리 동구가 상당히 남동구는 좀 그래도 조금 낫지만 우리는 워낙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 저쪽 뛰어다녀가면서 예산을 좀 확충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거 구청일이라는 게 배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그 구청입니다. 또 구의회가 있다 보니 의회에서 이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인천 시의회에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시의회 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을 모셔와서 이렇게 그 현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서 좋은 말을 해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와서 여기는 지하에다가 콩나물 공장이나 만들면 몰라도 콩나물이나 심으면 되지 여기다가 뭘 만드냐고 안 되겠다고 이러고 다 가버리니까 또 우리 구의회에서 다 반대를 또 하게 됩니다. 저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끝내 그 시에서 예산이 다 깎였습니다. 교부금이 그게 사실 전체 예산이 13억인데 4억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깎인 예산을 가지고 반대로 그냥 어기고 했습니다. 시를 어기고 제가 그 좀 대신 그 장소를 좀 줄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이제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외부에서 지자체에서 이제 생각을 바꿔서 만든 곳이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오게 되고 근데 우리 언론에서 우리한테 그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언론을 가진 게 NHK에서 일본에서 제일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그 NH 그 뉴스에 그 15분간 반영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월드뉴스에서 두 번째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언론에서 이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래농업으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못 쓴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잘할 거는 못 됩니다만 우리가 쓰지 못하던 공간을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니까 되더라.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바꿔보자라는 그 얘기에서 자부심을 갖는다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예, 동구 주민분들은 뭐 당연히 다 아실 테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미리 와가지고 이제 가봤어요. 여기 바로 나가면은 바로 지하에 있는데 일단 들어가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예, 시원하고 그 LED 조명을 이용해서 상추나 이런 그 먹거리를 생산을 한다라는 게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예. 그리고 눈에 띄었던 게 청소년들이 곳곳에 거기 이제 뭐 카페, 북카페도 만들어 놓고 동구의 옛 그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 전시해 놓은 아틀리에도 있고 막 이런데 청소년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 나누고 뭐 책도 보고 또 춤도 추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뭐 굉장히 유용한 공간, 죽어있던 공간이 정말 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굉장히 살아있는 공간으로 전환을 한 거를 저도 직접 보고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따가 끝나고 가시면서 한번 들려서 어떤 곳인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더 덧붙이면 그 외국에는 기존 도시 재생 사업을 기존 건물들을 이용한 도시 재생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단체장들이나 뭐 시의원, 국회의원, 구의원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해외에 그런 곳들을 보기 위해서 연수를 많이 가거든요. 이 동구의 이 사례는 제가 생각하기에 세계적인 모범 사례라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의 다른 단체장들이 동구로 오지 않을까. 그래서 동구가 외국 손님들을 받을 숙박시설이 없어서 숙박시설을 빨리 좀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좀 쉬어가는 코너로 지금 예, 저는 여기 동구를 책임지고 계시는 동구청장님 관련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또 특히 저는 2개월 전에도 동구 통장연합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색소폰 연주 한 2곡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택상 부청장님의 삼선 베스트 두 번째. 자, 보시겠습니다. 네, 포크레인으로 밀어붙여 쇼맨 조택상 부청장. 참 과격한 단어들이 막 나오는데 설마 청장님께서 밀어붙이시라고 말씀하신 건 아닐 테고, 예,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쇼맨 동부청장 조택상 뭐 이렇게 나오는 화성부두 개발하고 화성부두 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화성부두하고 동인천 북광장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이제 화성부두를 이제 우리가 조성하려고 오랫동안 이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 주차장 뭐 만들려면 이제 우리가 주차공간 만들려면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딱 한 집이 이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집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밀어붙여라, 행정력이 뭐냐, 어떻게 결단력이 없냐, 이렇게 이제 비난의 화살이 이제 저한테 많이 달려왔습니다. 근데요, 제가 진보구청장이 소위 말하는 진보구청장인데, 그것도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밀어붙이면 이게 또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사진이라도 찍고 이렇게 하면, 이거 전국적으로 뭐 우리 그 노동자 구청장이 뭐 한술 더 뜬다고 선모습이 사람 잡는다 해갖고 뭐 이렇게 뜨면 이거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우리 그 노동 형제들한테 큰 그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정말 조심스러워서 기다렸는데 북광장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북광장에서 7분이 그 제가 선거 운동할 때 여기 동구에 계신 분들 다 아시지만 그 북광장에 그 세입자분이 7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인천시에서 그걸 철거를 못해가지고 철거 허가 중단이 된 상태에서 아마 이런 그 사태 정도 됐습니다. 거기가 다 아시는 분들은 우리 동구는 다 이해가 갈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를 철거를 했는데 사실 시사업인데 그 부가 이렇게 신경 쓸 건 사실 없었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다 제 책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민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소통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었었는데 인천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안을 냈습니다. 제가 중재를 서서 인천시에서 그럼 세입자 그 7분한테 임시상가라도 지어주겠다. 그러면은 그 임시상가를 지어주고 거기 철거하는데 동의해달라. 그렇게 해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 합의하다 보니까 이제 7분은 이제 저를 더 이제 믿었을 거 아닙니까? 믿고 이제 철거를 시작했는데 그 철거를 또 누구 보고 해야겠냐면 그 세입자로 계신 7분이 당신들이 직접 그동안 여기 그 반대해갖고 몇 년 동안 지연됐으니까 당신들 손으로 철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하이바를 쓰고 이제 철거 현상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철거를 했습니다. 근데 약속대로 이제 인천시에서 저거 지어줘야 되는데 지키는 이제 들어와갖고 이제 철분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임시상가를 지으려고 하는데 반대급부로 이제 시장 상인들 연합회에서 그걸 지으면은 우리 거지 왜 세입자 걸 주느냐 이렇게 해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충돌 속에서 그 상인연합회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400명한테 돌을 맞을래 7명한테 돌을 맞을래 선택을 하시오 이렇게 모여놓고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좋다 400명한테 돌을 맞겠다 7명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7명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럼 항상 대한민국 소수인은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최소한에 난 이런 걸 안 하려고 내가 구청장이 됐는데 어찌 내가 당신들 400명이 뭡니까? 투표를 내가 당신을 그 의미가 아니었나? 그 의미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가 나오자마자 바로 붙은 게 이제 쇼맨 내가 쇼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400명한테 돌을 맞겠다 하니까
그렇게 나오고 또 거기에서 또 이상하게 나오고는 우리도 한번 데모하자. 그래서 산도 하나 얻어보자. 뭐 이렇게 나와서 쇼맨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남동 그 배진교 청장님 400명한테 돌을 맞겠습니까? 7명한테 돌을 맞겠습니까? 저는 양쪽에 다 돌을 안 맞습니다. 돌 맞으시면 왜 합니까, 양쪽에? 다 내 편으로 앉아서 갖고 가야지. 자주 못하는. 근데 이제 우리 조 청장님이나 저나 사실은 이제 진보구청장 이전에 노동운동을 하셨고 저도 뭐 시민운동을 했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저희들도 참 많은 데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저희들이 이제 구청장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오히려 데모를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물론 이제 조청장님도 그런 경험이 계시겠지만, 저도 제 구청장실을 제가 점거당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재개발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그 전임 청장님 하실 때 제가 점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자리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한 3시간 정도 방을 빌려드리고 제가 몰래 도망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구청장으로서 좀 감당해야 될 몫이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에 용기를 갖고 있는 우리 구청장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킬레스건이 있죠. 주민들의 표가 상당히 아킬레스건인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 행정을 소신 있게 펼치신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에는 그 배진교 청장님의 삼선 베스트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네, 부청장님 어디 또 나가라고요? 예, 제 느낌상 이거는 공무원들의 목소리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동부청장님은 본인이 혼자 돌아다니시는데 저는 자꾸 공무원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좀 비교가 됩니다만, 제가 구청장에 취임하고 나서 그전 청장님들하고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든 아니면 민주당을 당적을 갖고 있는 구청장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강점이 뭐고 그분들하고 다른 행정을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1차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구청의 조직은 총무부, 그러니까 인사하는 총무부, 그 다음에 뭐 도시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꼬레비가 주민생활국, 그래서 복지 관련된 국이 3번째 국입니다. 근데 이 서열이 정말 공직사에서 무서운 서열입니다. 왜냐하면 각 국별로 금평을 받고 승진 순위도 이 국별로 가기 때문에 공직사에서는 사실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 아마 그 공무원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승진을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승진에 상당히 목을 많이 매십니다. 그래서 거의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국은 저 맨 3국으로 지금은 이제 저희 국이 하나가 더 생겨서 4국이 됐습니다. 주민생활국을 1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진하실 분들은 다 주생국으로 와서 일을 해요. 왜냐하면 말국에가 있다 보니까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행정직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부서로. 더 승진하기 좋은 부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한 부서로만 가시려고 하지 복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안 오신다는 거죠. 이 복지가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290가지의 복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업무가 있고 복잡하다 보니까 오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금편도 잘 못 받고. 첫 번째로 한 게 바로 주민생활국을 1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복지를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정부가 다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정부가 과연 다 책임질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점차적으로 정부가 보편적 복지의 영역을 책임져 가고 수준을 높여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무언가의 새로운 영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봤고, 2010년 당시만 하더라도 실제 복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복지 수혜를 받고 있는 수혜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는 별로 안 받고 있다. 그리고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복지 비용 너무 많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상반된 논의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현재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동에 있는 동복지직 분들에게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해라. 현실적으로 동에 있는 분들이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이 계획이 좀 필요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술이 좀 필요했죠. 그래서 사회직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직 팀장 한 분을 동해 사무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려보낼 때 당신은 가서 뭘 하냐, 다른 거 하지 말고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사회직 공무원들하고 해라. 그리고 실제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일단은 실용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2달을 딱 했는데 이거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몇 가지 보완책만 해준다면 실제적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사회직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도 일이 많아 죽겠는데 청장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56명의 사회직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직으로서 공무원이 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만 일하려고 하면 사회복지직이 왜 필요하냐? 그건 행정직이 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직으로서 해야 될 업무는 뭐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사회직으로서의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거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남동구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분이 7,900가구입니다. 사회복지 대상자가 뭐 한부모 가정, 뭐 독거는 이런 분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한 5만 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구가 51만이 다 돼가는데 10분의 1 정도가 사실은 사회복지 대상자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을 다 찾아갈 수는 없고 일단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7,900가구를 1년 동안 각 동네 사회복지직들이 한 분 정도씩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지금 방문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실제 그런 과정에서 사회직들이 최근에 4명의 사회직 공무원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일명 사회직 복지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사회직들에게만 일들이 다 맡겨지다 보니까 업무 화정 때문에 또 스트레스 때문에 4명의 사회직 공무원이 자살을 했는데 우리 구의 얘기를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구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가 551만인데 공무원 정원이 지금 880명입니다. 동구가 인구 7만 6천 명인데 공무원 정원이 550명입니다. 그러니까 동구로 비교하자면 우리 공무원이 몇 명 있어야 되냐면 거의 저희가 한 5배 정도 많다고 쳐도 2,000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현재 880명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880명이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이 업무는 이제 사회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보편적 복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이다. 사회직에게 이 업무를 떠넘기지 마라.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직도 지금 다 같이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주는 분위기로 지금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일을 했고요. 지금도 청장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마다 한 달에 15가구 정도씩 나가라라고 이제 하고 제가 매달 보고를 받거든요. 그랬더니 10가구로만 줄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워낙 힘들고 그래서 10가구로 줄였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진영이 가져야 될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뭘까를 고민했을 때 무조건 정부한테만 모든 걸 정부가 책임져라라고만 해서는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공감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분들이 실제 동에 있는 이웃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동조직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고 지난해 동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동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니까 구의원들과 새누리당, 민주당 구의원들이 이거는 구청장 선거 조직이다, 안 된다 그래서 막 반대를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동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동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모금 운동을 합니다. 10,000원씩, 20,000원씩 지역 상가나 이런 분들한테 많은 돈은 한 달에 200만 원씩, 적은 돈은 70, 80만 원씩 걷어서 본인들 스스로가 심사를 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 어려운,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만 사실은 구에서는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이웃들이 사실 많이 계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동에 있는 동복지위원들이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동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2,000명 정도 수준을 이뤘습니다. 여러 개 동의 다 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동복지위원회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7월 4일 날 남동이 행복한 재단, 일명 지역재단이 창립합니다. 그래서 동복지위원회에서
요청되는 사업들, 동북지원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감당하기 위한 남동이 행복한 재단을 7월 4일날 발족하게 되어 있고, 첫 번째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에게 무담보 무이자 대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여기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열정적인 이해를 저희가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남동구와 마찬가지로 저희 부평구도 사실 그 예산에 1년 총 예산의 58%, 59%가 다 복지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만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산이 굉장히 한정적이다 보니까 되게 어렵게 그 구정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좀 더 선도적으로 이 복지 전달 체계를 지자체에서 구현을 해내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른 데에서 보지 못했던 사례가 아닌가 싶고, 실제 그것을 일선에서 집행해 나가는 공무원들과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 소통의 과정을 굉장히 중시했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도 많이 나셨습니다. 사실. 네, 이 소통하면 또 이 두 구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주민참여 예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이 두 구청은 조금 약간씩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예, 남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동네 그 동총회를 통해서 실제 동네 주민들이 이 참여 예산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동구는 또 이제 노인이나 청소년들과 같이 이렇게 부문 세대별로 참여 예산 정책들을 이렇게 펼쳐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지금 주민참여 예산이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유행처럼 사실은 말은 주민참여 예산인데 실제 굉장히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구청에서 이렇게 펼쳐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확실히 좀 다르게 참여 예산 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구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께서 이 참여 예산 얘기하시면 길어질까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태상 부총장님의 삼삼베스트 세 번째, 60억이 네 집에 이르며, 여기 장명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세계 베스트 상이 다 이름들이 참 되게 신선한데, 요 사업 요거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제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그 대출 사업을 좀 한번 하겠다라는 거였었는데, 제가 당선돼서 저걸 하는 게 캄캄하더라고요. 캄캄한데, 의원님들을 좀 욕되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저한테 대국민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한테 사과하고 없었던 걸로 하고 공약을 통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이제 저걸 추진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이걸 추진하게 된 동기 먼저부터 잠깐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정치인, 유명 연예인, 배우 내지는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 이런 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우리 동구에 많이 오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 연탄을 날러 와주고 쌀을 날아다 주는 거. 근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항상 마중 나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동구가 그 정치인들, 유명 연예인들 이런 분들의 세트장이었습니다. 세트장. 그 사람들 와서 사진 찍고 가는 세트장. 세티비를 좀 받아야 되겠어요. 앞으로. 그 동구에 와서 나눠주는 거, 제가 그분들이 안 오면 우리 구 예산으로라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이제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를, 여기 가서 사진 찍고 간 사람들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우리 동구가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들은 영원히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더라도 사진만 찍어갔지 해준 게 없다. 내가 그렇게 가서 직접 가서 얘기했습니다. 중앙에 가서. 저는 이제 60억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60억은
우리가 이제 기업이 3사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인천시에서 5개 기업이 있는데 대기업으로 그 중에 작은 동구에 3사가 있습니다. 그 3사에 20억씩 이제 60억을 이제 출연하게 되죠. 사실 처음에는 20억만 출연해서 그 원금을 다 국민들에게 저소득층에게 빌려주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60억을 이제 출연하게 돼서 60억의 이자로 해도 우리가 한 원금 외에 한 2억 한 얼마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만 갖고 우리 지역 주민한테 원금과 같이 빌려주게 되면 충분히 이자를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서 우리 소득 그 7등급 이하만 이제 지급하게 됐습니다. 지금 대출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저는 이제 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 최초의 생각은 우리가 그 신용 불량자 이분들까지 조건 없이 대출을 해주는 공약이었었는데 그 공약 이행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의원님들이 이거 하나 고생은 안 했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발로 뛰어서 받아본 돈인데 이 조례가 없으면 지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이. 그 조례를 만드는데 이 원금 다 까먹는다. 원금 다 까먹기 때문에 또한 원금보다 제일 걱정되는 건 돈을 대출해간 우리 서민들이 갚지를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돈을 대출 받아서 갚지를 못하게 되면 신용 불량자를 양산한다. 우리 그 동구청에서.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정작 어려운 사람이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을 주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뭐 제가 내년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더 우리 의원님들이 좀 색다르게 바뀌면 그 더 폭넓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작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동구 주민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직접 들어가셔서 의회에 들어가셔서 총장님이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하시려고 하는 거에 힘이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의원들과의 관계가 참 많이 나오네요. 네,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네, 의원님들을 그 적은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은 이제 우려돼서 하는 거라고 뭐 충분히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측면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 배진우 총장님의 삼성 베스트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인실 우리의 소원은 정규직화.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특히 관심이 가고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들이 참 많아요.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일상적이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있고 똑같은 업무인데 기간제들이 있습니다. 부평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고용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근에 또 이 예산 문제로 여기를 다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런 과정도 있어서 저도 이제 의정활동하는 내내 의청장님한테 계속 요구를 하는 게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는 기간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내야 된다. 정규직화하고 같은 업무를 보는데 처우가 다른 이런 문제는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중앙에서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예산이 이 중앙에 예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에서 봤을 때는 쉽게 이 문제를 단체장이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그 비정규직들을 어떻게 정규직화했는지 이런 게 참 남동구에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었던 지점인데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보정당 구청장으로서 가장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일자리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다양한 일자리 중에서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취임을 앞두고 전체 인천 시민을 향해서 선언도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들어가서 우리
동구와 남동구의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또 약속을 실제 했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남동구가 공무원들이나 주민수가 가장 많고 지금 공무원 정원을 한참 충원을 해야 될 그 시기인데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지금은 안행구로 바뀌었죠. 안행구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을 총액 임금제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가 없고 그것을 어긴 채 거부를 하게 되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중앙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다른 페널티들을 주면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사실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 총액 임금건비제에 들어가는 부분이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는 문제가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녹록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이분들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먼저 그분들 기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우리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두 차례를 했습니다. 약 한 40여 분씩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 그분들이 실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 일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연차별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일단 이해를 구했고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현재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처우받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월차, 연차, 보건휴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보여서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대로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서 월차, 연차, 보건휴가를 지금 다 가고 계시고요. 명절에 떡값 상여금 있는데 그분들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상여금 일단 드리고 그리고 정규직 공무원들은 무기직까지 또 시간제 계약직까지 제가 좀 확대를 했는데 일명 복지 포인트라고 하는 것으로 일종의 이제 직원들의 복지비를 지출해 주는 거죠. 근데 이분들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우리 직원들과 똑같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1년도는 우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처우를 먼저 좀 개선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인천 지역에 있는 노동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1대1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쉽게 얘기하면 연구 용역을 받은 거죠. 연구 용역을 받은 결과 2012년도가 왔고 2012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일명 사회적 일자리라고 해서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고용이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해서 구청에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고용을 해도 비정규직법에 걸리지 않고 2년 이상 계속 고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2년 이상 고용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11개월에서 정리하거나 뭐 1년 11개월에서 정리하거나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분들은 연속 고용이 가능해서 일단 이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고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중앙정부가 사회적 일자리 중에 총액 인건비제로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21분을 작년에 2012년도에 인천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고요. 올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과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 교육부에서 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들이 있는데 올해 이분들도 사회적 일자리에서 배제가 되면서 총액 인건비제에서 포함시켜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총액 인건비에는 포함시키지 않되 사회적 일자리에서 해소시키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무기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례관리사라고 해서 각 동마다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알코올 중독을 갖고 계시거나 알코올 중독을 갖고 있어서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돈을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치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사례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관리사들. 그리고 지금 방문보건 사업을 하는 보건소에서 간호사분들이 독거노인이나 홀로 계신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방문보건 건강 체크를 하는 방문보건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올해 저희 대상으로 지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분들까지 하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전환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사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대단한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랑 좀 하자면 저희 남동구가 2012년도 전국 일자리 공시제에서 244개 기초단체 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부분에 말씀드립니다. 대중교 상장님 자랑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도 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직원들과 힘내서 행정의 체계를 좀 바꿔내고 이런 진보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을 좀 일선에서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준비한 3가지 이 베스트 행정과 관련돼서 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 두 분 부청장님 너무 일 많이 하시고 일 잘하고 계시는 거 맞나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있는 3사람만 계속 떠드니까 재미없으셨죠? 예. 두 분 청장님께 평소에 궁금해 하셨던 거나 좀 더 이 질문이 필요했는데 왜 없었지? 또는 좀 날카로운 또 비판을 해주실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도 좋습니다. 예, 플로어에서 청장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오늘 굉장히 보면서도요, 저는 이제 잘 몰랐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놀라웠고, 이렇게 행정이 또 새로운 방향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좀 아까 이제 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근데 어떤 드는 생각이 이제 제 친한 친구 중에 교육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술을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비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정규직이고 교육 공무원이다 보니까 비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근본적인 취지는 동의한다. 근데 그들이 가져가게 되는 혜택이 정규직들이 어렵게 얻어놓은 것보다 그들은 너무 그런 걸 쉽게 취하지 않냐, 이런 그 갈등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게 또 일반 그 사기업보다는 공무직에 대해서는 더 그런 갈등이 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그 해결책이 아이디어가 있으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에 시설관리공단 노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도 시켰습니다. 전 구가 그래서 전국적 사례로 지금 돼서 전국에서 우리 남동구 시설관리공단 노조가 아주 밉답니다.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정규직으로 지금 일을 시키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일부러 시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분들이 없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그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그래도 차이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얘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정식적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공직사회에서의 평생 직장으로서 일자리가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공무원이 받는 혜택과 이분들이 받는 혜택은 사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차이를 줄여주는 것이 저는 진보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진보 부총장들이 앞으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분께 제가 그 답변을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총장님이 우리가 비정규직을 이제 정규화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역시 이제 같이 그 진보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이렇게 상의해가면서 거의 우리가 하는 거 배 총장님도 같이 우리가 같이 상의해가면서 그런 걸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 이제 1년을 근무하고 이제 끝납니다. 끝나면 또 퇴임을 하고 또 다른 분이 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퇴임하는 사람이 어딜 가냐면 아예 그 길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중구청을 알아옵니다. 그럼 중구청을 누가 알아주냐? 정식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이 아쉽잖아요. 내가 나하고 같이 근무했는데 중구청에 소개해줘요. 그럼 중구청으로 가고 중구청 사람이 돈 벌어와요. 그건 똑같잖아요. 이거는 정규직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그렇게 1년쯤 되면은 한 11개월쯤 근무하면 이제 내가 어디 동구청 중구를 알아봐야 되나 남동구를 알아봐야 되나 이렇게 하면 또 그 사람은 나 동구를 알아봐야 되나 중구를 알아봐야 되나 이렇게 해갖고 그 삶의 그 어려움 고민만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고민 없는 직장을 만드는 게 정규직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 그 진보적 가치로 하는 건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대충 제가 알아들었죠. 제가 동구에서 11개월 근무하고 1개월 동안 이제 다 중구를 알아보고 중구 사람은 동구를 알아보고 서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정규직화되는 건 우리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입니다. 남정구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소수당이고 부처님들도 좀 지지 세력이 약한 그렇게 부처님을 했는데 물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고 그런 건 알고 있는데 3년간 하시면서 정말 좌절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어떤 벽을 느꼈다라거나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때 그런 게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정직인 것 같은데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네. 저는 사실 한 100일간 술 먹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구청장이고 젊은 구청장에다가 진보 구청장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하고 함께 만나야 됐었고 특히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변화를 꾀하려면 이분들하고 친해지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공무원들하고 술을 먹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하고 술을 거의 한 100일 정도 마셨는데 한 100일쯤 되면서 저는 술자리를 가는데 이렇게 죽는 거구나 사람이. 아니 이게 정말 뒷목이 이렇게 뻐근해지면서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사실은 한 초반 100일 정도만 힘들었고 저 다음부터는 사실 구청장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벽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훈단체, 하물며 보훈단체들도 구청장실에 오면 청장님을 위해서 앞으로 선거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큰 장벽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벽들이 오히려 더 크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좀 좌절이라기가 그렇지만 상당히 어려웠던 것은 노동조합이었습니다. 제가 기업에서 노조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노조위원장을 하다가 구청장이 됐으니 이제 노동단체에서 찾아와서 남동구도 점령당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저도 마찬가지로 점령당했었습니다. 이분들은 더 당당합니다. 남동구청은 아마 조금 당당하지 않았을 건데 우리 구청에 와서는 아주 당당합니다. 완전히 장악해놓고 그때 참 어려웠습니다. 내가 노조위원장만 아니라면 안 했다라면 이거 좀 풀어가는데 힘을 던데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내줄 수도 없고 경비들을 부를 수도 없고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좀 어려웠습니다. 그때가. 제가 오늘 행사를 준비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질문을 던졌어요. 진보 행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여러 답들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진보라고 따로 있겠습니까?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소통을 통한 성찰과 이를 실현해 나가는 거 아니겠냐.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몸소 이 3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보여주시고 또 개척해 나가고 계시는 두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랑스러운 두 분 구청장님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